손흥민이 또 한 번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전반 25분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중앙선을 넘지 못하고 리그 3위의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아스널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며 대량 실점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손흥민이 멋진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며 경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 놓았고, 이 골로 인해 아스널의 홈구장인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 모인 6만 명의 관중 사이에는 믿을 수 없는 절망감과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스널 팬들이 가장 기피하는 선수 손흥민의 골이 또 다시 터지자 그들은 아무리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패스를 주고받아도 무슨 소용이냐 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 단 한 번의 찬스만으로도 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아스널을 상대로 치열한 북런던 더비를 펼쳤는데, 현재 리버풀과 노팅엄 그리고 첼시와 맨시티와의 경쟁이 팽팽한 가운데 승점을 나눠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번 선발 라인업 선택에 현지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중요한 북런던 더비에서 예상 밖의 선수들을 내세운 것에 대한 의구심이 컸는데요. 특히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온 메디슨을 벤치에 앉힌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메디슨을 선발로 내지 않는 건 무슨 생각인가? 라며 감독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선발로 나선 베리 발렌티노, 포로, 아치 그레이, 드라고 그리고 골키퍼 킨스키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나 팀의 공격 진영은 메디슨의 부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게 필요한 킬패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팬들은 메디슨이 없으면 손흥민이 고립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고 한탄하며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아스널의 강력한 세트피스와 공격력에 맞서기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높은 수비 라인을 선택한 것은 전략적인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손흥민은 전반 25분까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며 효과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스널의 공격을 견제하기 위해 내려앉은 수비 전략은 토트넘에게 안정성을 주기는 했지만 공격 전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슛으로 또 한 번 아스널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로 토트넘은 다시 경기에서 균형을 맞추며 팬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팀을 지탱하는 주춧돌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선제골에 이은 두 번째 골은 그의 기술적인 능력과 경기에 대한 이해를 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팀은 손흥민의 리드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에서의 약점을 드러내며 두 골을 연속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세트피스 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선수 교체 타이밍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연속된 실점 후 사로와 비수마를 빼고 메디슨과 존슨을 투입한 것에 대해 팬들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팬들은 메디슨이 투입된 이후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가 기대됐지만 제대로 된 패스 한 번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아스널에게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며 리그 9경기 동안 단 1승만을 기록하는 저조한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존슨의 부진한 플레이와 손흥민의 조기 교체로 인해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존슨의 플레이는 팬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는데, 그의 부정확한 패스와 동료들과의 비조화가 팀의 리듬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에서 빠지자 토트넘의 공격력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팬들은 그의 체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팀 관리에 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으며, 그가 없을 때 팀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현재 성적이 강등권으로 내몰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팀 내 다른 선수들의 성능이 떨어짐에 따라 이적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토트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위기 상황에서 팀의 경기력 개선은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조기 교체와 그로 인한 공격력 저하는 감독의 전략적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체력 관리와 팀 전략을 더욱 세심하게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팀 내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그가 필드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팀 성적이 확연히 달라짐을 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존슨과 같은 선수의 플레이 개선이 시급하며 팀의 전체적인 조화와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의 연속된 실점은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세트피스 방어 전략을 재정비하고 수비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수비진의 조정과 함께 경기 중 적절한 교체 타이밍과 전술 변화를 통해 경기의 흐름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토트넘의 공격 전술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략은 효과적이지만 그에게 과도한 의존은 팀의 다양성을 제한합니다. 다른 공격 옵션을 개발하고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상대방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격진의 다변화는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전략적 변화는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실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과 선수들을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전술의 다변화는 또한 상대 팀의 예측 불가능성을 부여하며 이는 토트넘의 경기를 더욱 흥미롭고 도전적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공격 전술에서 더 많은 선수들이 득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변화하는 경기 상황에 맞춰 다양한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비 진영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과 전략이 요구됩니다. 선수들 간의 더 나은 의사소통과 위치 선정, 상대의 주요 위협을 중단시키는 능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선수단의 체력 관리와 부상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접근 방식도 필수적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긴 시즌 동안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체력 관리 프로그램과 회복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트넘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선수단, 감독 그리고 클럽 경영진이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클럽의 전략적 목표와 각 경기의 전술적 목표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즌을 위한 핵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합니다. 구단 경영진과 코칭 스태프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선수 영입 정책, 유소년 발전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첫 팀과 예비팀 간의 연계 강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 아카데미의 발전은 토트넘의 미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클럽은 젊은 재능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첫 팀으로 키워내는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젊은 선수들에게 일찍부터 실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경쟁력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토트넘은 데이터 분석과 스포츠 과학을 활용하여 선수들의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훈련 방법, 경기 분석, 그리고 선수 개인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은 팀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선수들의 기술, 체력, 그리고 전술적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며 경기 중의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마케팅과 팬 참여 전략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클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팬 베이스를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이벤트 그리고 팬 경험을 향상시키는 활동은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클럽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팀의 문화와 철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독의 비전과 클럽의 목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술적 조정을 통해 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될 때 토트넘은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클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경영진은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의 리더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각 전략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팀 내에서의 열린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유는 모든 구성원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클럽은 효과적인 선수 스카우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토트넘의 경기 스타일과 문화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과정은 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스카우트 팀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 네트워크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효과적인 선수 영입은 단순히 능력 높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팀의 필요에 맞는 선수를 찾고 그들이 팀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밖에도 토트넘은 선수들의 개인적 발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개별 선수들의 기술과 체력,
정신적인 면을 발전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선수 개인의 경력 발전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능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클럽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팀과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합니다. 유소년 팀에서 발굴된 재능 있는 선수들을 첫 팀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에서의 원활한 전환은 토트넘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열쇠입니다. 이 젊은 선수들이 첫 팀에서 경기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멘토링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토트넘의 성공은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클럽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치된 노력을 기울일 때 이러한 전략적 계획들은 실제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토트넘은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